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자, 오늘도 리플이 68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기사가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제 비트코인이 깜짝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재료도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JP 모건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예금 토큰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라고 블룸버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JP 모건은 국경 간의 결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예금을 기반으로 한 토큰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현재 기본 인프라는 개발을 완료했고 규제 당국의 승인이 있으면 1년 안에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리플이 이제 미국의 최고 은행인 JP 모건과 경쟁해야 하는 거냐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발행한 리포트에서 세계 금융송금 시스템에서 혁신 사례로 언급한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리플과 JP 모건 이 두 기업이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두 기업을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덩치에서는 사실 비교조차 힘든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바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가 이 상호 운용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두 기업이 서로 치고받아서 한쪽이 확실한 승리자가 되고 또 한쪽은 패배자가 돼야지 승부가 나는 싸움이 아니고 이 상호 운용성을 통해서 나름의 서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나왔음에도 리플이 XRP 시세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물론 이게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줄 재료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현재 만들고 있는 지지라인을 더 튼튼하게 다지고 있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아무래도 이 중간항소 이슈가 될 겁니다. 9월 1일 날짜로 리플이 법원에 SEC 항소 기각 요청서를 제출했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SEC에서 9월 8일 날 내놓는 거고 이제 남은 건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레스 판사가 이 중간항소를 승인할 것이냐 기각할 거냐 이 결정이 중요 포인트고 XRP 시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토레스 판사의 승인이 있고 나면 그때 이제 2차로 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가서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승인이 나오면 중간항소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 XRP 시세는 하방으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두 단계 중에 하나에서라도 기각이 나오면 중간항소 진행은 되지 않을 거고 리플이 다시 한번 1달러를 향해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중간항소가 진행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여기에 대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차트 한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차트는 XRP의 3개월봉 차트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비슷한 패턴의 이 삼각 수렴 형태가 두 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삼각 수렴 패턴을 보시면 이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 위치의 캔들, 이 밑에 지지라인까지 하방으로 조금 공간이 있다, 열려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항소가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XRP 시세가 하락했을 때, 그래도 이 지지라인 위에서만 지지를 만들고 반등이 나와준다라면은 여전히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삼각 패턴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거고, 이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 전 사이클과 같이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급등을 바라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지지라인은 0.39불, 하나로는 510원에서 520원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만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그리고 상단 저항을 뚫어준다라면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는 14불까지 충분히 가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게 마찬가지로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또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이 지지라인을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 가격대는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중간항소가 법원에서의 결정이 빠르면 9월 안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미리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그 장세와 시장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으로 타점을 잡고 접근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제가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현재 여러분들 개별 상황에 맞게 전략자 드리고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부분 받아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카톡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금전 요구 일치 없이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이러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또 그에 맞는 전략자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카톡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거고요. 이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이 영상 밑에 설명란에 제가 문자를 보내지 않고도 참여하실 수 있게 참여 링크를 남겨놓을 거니까 이 부분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사업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을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렸던 이 리플의 최대 후원사죠. SBI 그룹과도 동남아에서 본격적으로 사업 영역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기성은행들에서도 XRP를 통한 송금이 가능하게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브릭스 이슈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송만 정말 잘 마무리된다라면은 오늘 살펴본 이 차트에서 14불보다도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XRP 맥시멀리스트들은 리플의 $10,000 전망까지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시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함께 조금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대응하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예상했듯이 9월 8일 데드라인에 맞춰서 SEC 측에서 이 중간항소 관련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9월 1일 날 리플이 법원에 항소 기각 요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일주일 뒤인 9월 8일이 SEC 답변서 제출의 데드라인이었죠. 그래서 어제 현지 시간 9월 8일로 제출이 됐고, 자, 이 부분은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답변서는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거고 그 내용도 뻔하기 때문에 이 답변서 제출은 크게 XRP의 시세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리플은 680원대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절차상으로는 모든 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스텝이 남은 건데, 자, 첫 번째로 이 답변서까지 모두 제출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가 이 중간항소 요청에 대한 걸 승인할 거냐, 기각할 거냐, 이 결정을 가장 먼저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나온다라면 이제 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승인이냐 기각이냐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결정에서 모두 승인이 나올 경우에 중간항소가 진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XRP의 가격은
지금 지지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하방으로 조금 더 뚫릴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기각이 나온다라면 중간항소는 진행되지 않을 거고요. 이전에 토레스 판사가 진행하려고 했던 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가 되겠죠. 그래서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될 텐데 토레스 판사가 이미 양측에 이 정식 재판 관련해서 가능한 스케줄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내년 2분기에 가능한 스케줄 제출하라고 했고 그래서 양측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냈고 그래서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내년 4월 20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자,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혀 걱정할 게 없겠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기각이 나오면 중간항소가 진행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식 재판으로 가서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되면 뭐 시간은 조금 더 끌리겠지만 이 배심원들이 당연히 이 SEC 측이 아닌 일반인들 즉 개인 투자자들일 경우가 훨씬 높기 때문에 리플에게 우호한 판결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자 문제는 중간항소가 진행됐을 경우 이 시나리오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이 차트는 3개월 봉 리플의 차트고요. 현재 리플은 이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2018년도부터 만들었던 이 삼각 수렴의 거의 끝부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전에 마찬가지로 삼각 수렴을 끝내고 나서 이 삼각형의 윗부분, 저항 부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리플의 과거 차트에서만 반복됐던 게 아니라 이런 삼각 수렴 이후에 돌파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패턴은 여러 차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만들고 있는 삼각 수렴 패턴을 보시면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삼각 수렴을 지지라인을 잘 지켜가면서 가지고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캔들의 몸통은 이 저항 라인을 뚫어주지 못하고 정확하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캔들을 현재 위치를 자세히 보시면 이 밑에 지지라인까지 하방으로 조금 열려 있다, 공간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중간항소가 진행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XRP의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올 텐데 이 내려오다가 어디서 지지를 만드는지 그래서 이 지지를 만들고 반등을 만드는지가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 시세가 이 지지라인 위에서만 형성이 된다라면은 이 크게 봤을 때 이 기술적인 부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당연히 세력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라인이 이 0.39불 한화로는 510원 정도 이 위에서만 내려오더라도 지지를 만들어주면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세력들은 제가 이전에 여러 기사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지만 리플이 하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지갑수를 늘리는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캔들에 지금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금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항소가 기각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승인이 된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준다라면 충분히 이 상단 저항을 뚫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크게 가져갈 수 있고 이 기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때의 상승은 14불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해외 XRP 맥시멀리스트들은 이것보다 더 크게 훨씬 더 크게 갈 거라는 분석도 그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리플이라는 종목에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멘탈을 챙기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조금 하락한다고 던지는 매물들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걸 기관이 받아먹고 있다라는 거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정보들도 제가 가장 빠르게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우리는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스탠스를 잡고 어떻게 타점을 가져가야 되는지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잡아드리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에 7908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이 영상 밑에 설명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부분 클릭하셔서 제가 어떻게 카톡방에서 정보도 드리면서 도움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카톡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금전 요구 일치 없이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은 제가 어제 영상 그리고 엊그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최근에 긍정적인 기사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SEC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 지금 답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런 기사에 조금 더 그 숨은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리플의 8월 거래량이 4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중에 압도적으로 2위와 현격한 격차를 만들어내면서 1위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 레저 버전 업그레이드도 진행하면서 TPS도 엄청난 속도로 향상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거래량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이든 코인시장이든 물론 우리가 이런 캔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금융시장에선 무조건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거래량, 거래 대금입니다. 자금이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리플은 8월 달에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줬고 이 뒤에 따라오고 있는 경쟁자들과 무려 4배라는 격차를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많아지면 무조건 가격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 상승력을 보여준 코인들을 보면 이전에 이런 사인들이 미리 나온다라는 거죠. 리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리플은 최근에 이 SBI라는 일본의 금융 대기업이자 리플의 최대 후원 기업이죠. 이 SBI 그룹 안에 있는 SBI 레밋과 국제송금 서비스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자회사와 제휴를 체결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은행 계좌와 연동되는 XRP 기반 국제송금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절대 그냥 지나갈 기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됩니다. 자, 이 국가들 보시면 여기 동남아죠.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송금할 때 그냥 은행이 어차피 이제 지금 여기서 XRP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시작 단계에 지금 첫 발을 내딛고 있다는 거죠. 이미 태국과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이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한 결제 송금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주력으로 하는 민간 기업들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 기성 은행들을 통해서 XRP 기반의 송금 혁신을 단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걸 이 해외 송금 비중이 큰 이런 나라들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리플은 최근에 브릭스 이슈도 있었고 IMF와 함께 그리고 CBDC도 세계 여러 국가들과 협력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코인이 바로 리플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 같은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우리가 밈코인이나 잡코인과는 전혀 다르게 접근 방식을 가져가시면서 이런 정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카톡방에서는 단타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추천해 드리면서 타점도 잡아드리지만 자, 리플은 조금 다르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중간 항소 이슈는 빠르면은 9월 달 내에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매월 나오는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될 거고 기준금리도 또 한번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게 과연 그럼 11월 달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은 기준금리를 이번에 동결하더라도 11월 달에 재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기준금리를 이번 달에 발표하고 나서 바로 연이어 있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그래서 연준은 지금 다음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전부 이런 수치들, 이런 중요 이슈들을 보고 시장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흐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알맞은 우리의 스탠스 잡아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셔서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 받아보시고 대응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밑에 있는 참여 가능하시니까 간편하게 들어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